왜? 뭐 의료보험하고 연금도 들어줘야 돼?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데? 응? 자, 수학적 귀납법의 이러한 이제 논증의 구조들을 조금 알고 지금 하는 예시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간단하게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증명에 관한 걸 한번 설명한 적 있지? 그치?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또 논술 문제에서는 1번의 귀류법이 등장하기보다는 2번, 3번 같은 뒤에 문항의 귀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면 1번 문제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 결과에 위배되거나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서 논하는 게 2번 문제의 특징이거든. 이런 것들은 귀류법적 기본 구조를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예시들처럼 그 증명법의 이제 구조들을 좀 알아야 되고 이 증명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들을 때는 그냥 이런 구조는 이해하겠는데 실제 문제 적용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어떤 능력도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예제 1번에 페이지 17페이지의 이후에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구조를 익히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 잠깐 더 살펴볼게요.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셔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질문이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요 말도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귀류법의 기본 출발은 뭐야? 부정명제를 만들어서 출발하지? 보통 이거잖아. 부정명제 만들고 부정명제가 어떤 사실에 위배되어진다. 그래서 모순이 된다. 그래서 부정명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맞다. P에 대해서 납P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해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그치?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기본 구조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요거 귀류법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한다면 먼저 부정명제부터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다라는 이런 부정명제를 만든 후에 두 번째로 루트 5는 P분의 Q이다. 요거는 왜 쓴 거야? 이때 P분의 Q라고 하는 거. PQ와 P와 Q는 서로 소이다. 그치. 사실은 귀류법 만들 때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리수에 대한 어떤 배경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있어 없어? 유리수는 공통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배경의식이 있어야 이건 쓸 수가 있어. 사실 이게 힘든 거야. 이거 만드는 거는 명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보면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근데 지금처럼 맨정신에서 이걸 갖다 끄집어 내올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전제의 명제라고 그래. 이미 참임이 밝혀진 전제의 명제. 이게 있어야 돼. 참임이 밝혀진 게 있어야 그 명제에 대해서 이 조건을 그 명제의 조건, 전제 명제의 조건을 적용하니까 모순이 생기더라. 얘는 이렇게 유리수면은 반드시 이게 참여해야 되는데 얘는 참여 안 되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믿을 만한 바닥이 먼저 있어야 돼. 알겠지? 그걸 이제 전제의 명제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전제의 명제를 찾아내고 정리해서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에 모순되는지 그 대상을 찾아내는 거, 비교하는 거. 비교할 대상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까다롭습니다. 귀류법을 적용할 때는. 부정명제 성립에 이제 전제의 조건, 전제의 명제들이 필요한다. 귀류법은 항상. 뭐에 위배되는지 보여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정리야. 모순을 보여가는 과정이야.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춘 거냐면 P와 Q가 서로 소인 정수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거야. 결국은 루트 5가 유리수라고 한다면은 PQ가 서로 서인 정수로의 분수꼴로 표현되는데 위배되어진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양변을 P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고 OP의 제곱 이퀄 Q의 제곱으로 정리한 후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약배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약수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5가 지금 소수죠, 특히. 그치? 5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이 소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소수인 5를 약수로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Q도 어떻게 돼야 돼? 사실 제곱이 아니라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소수 하나를 약수로 가진다면 그 수 자체가 반드시 그 소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되죠. 수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그래서 Q가 5의 배수가 되어진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Q를 O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물론 이때 이 M 역시도 P하고 뭐야? 서로서 관계여야 되지. 왜냐하면 PQ가 서로서이기 때문에. M은 Q의 약수이고. 그치? O가 약수인 것처럼 M도 약수지? 그래서 M과 P도 서로서 관계 있어야 돼. 자, 여하튼지 Q가 5의 배수가 되어지고 이걸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해버리게 되면 Q를 5의 배수로 해서 대입해서 보게 되면 5 하나가 약분되어 여기는 5의 제곱에 M의 제곱이니까 5 하나가 좌우에서 약분되어지고 P의 제곱이 이퀄 5M의 제곱이 되지. 그럼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P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5의 배수가 되어지지. 그치? 5를 약수로 가져야 돼. 제곱수가 어떤 소수를 약수로 가지게 되면 그 수 자체가 소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소인수분해의 특성상. 그래서 P와 M은 서로서이므로 P는 5의 배수. P 역시도 이제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5n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게 돼? P와 Q가 어떻게 됐어? 둘 다 뭘 약수로 가져? 5를 약수로 가져. 근데 P와 Q는 원래의 전제상, 그치? 서로서인 정수로서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데 루트 5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는 반드시 뭘 가지게 돼요? 루트 5를 공약수로 가져야 돼요. PQ는. 즉 PQ가 서로서인 정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데 뭐가 되는 거야? 위배되는 거지? 그치? 만일 저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루트 5의 즉 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제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치?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돼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연산상의 정의의 특징과 유리수라고 하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구조의 특성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제곱근의 연산 정의의 특징, 제곱하면 5가 되는 것, 바로 그냥 5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제곱수가 아니라 바로 5가 되어지는 그런 특성과 그 다음에 유리수의 기본 전제의 조건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제곱근의 정의식과. 그러므로 해서 둘이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모순 일으킨 원인이 뭐다? 최초의 부정명제의 오류이다. 명제의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거짓말이다. 유리수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기껏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다가 정리 다 해놓고 마지막에다가 당당하게 틀리면 당당하게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다라는 말이 이제 거짓이다. 그러므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되는 거죠.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이 루트 5가 무리수가 아니다. 루트 5가 유리수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관계처럼 이 결과물을 언어적으로 정리할 땐 조금 주의해야 돼. 뭐냐면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부정하면 루트 5가 유리수이다가 되지만 루트 5가 유리수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루트 5가 무리수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거든. 이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수의 영역 때문에. 귀류법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고 돼 있어요. A가 아니면 반드시 B여야 되거든. 그런 구조에 쓸 수 있어. 근데 A가 아닐 때 B로 가는 게 아니라 B집합만 있는 게 아니라 C집합도 있다. 그러면은 A가 아니라고 해서 B가 될지 C가 될지 알 수 없지. 뭐만 얘기할 수 있어? A가 아니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실수 영역 내에서는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가 있어요? 허수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란 말이 이퀄 루트 5가 무리수이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 실수 영역 내에서. 근데 지금 본 문제가 실수 영역 내라는 전제의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게 무리수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허수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귀류법에서는 이런 이제 그 수나 집합의 성질을 다룰 때 중요해 요거는. 귀류법은 주로 수와 그 수가 속하는 어떤 집합적 성질을 다룰 때 포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상당히 많이 써요. 문제에서 어떤 수집합의 집합 관계에 대해서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런 참거집 관계를 다룬다. 요거 귀류법으로 한번 좀 다뤄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 집합에 속한다면은 다른 집합에 속한다면 가져야 되는 집합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깔아주고 여기 P분의 Q처럼 그것에 입에되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배경의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끌고 왔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논제에서처럼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연달아진 두 번째 문제예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님을 또 증명해라. 이 문제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건데 뭐 새로 처음 보는 것처럼 보냐? 잠깐이지만 이거는 문제 1과의 연계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왜 귀류법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소문항에서 주로 등장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전에 루트 5가 무리수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땅에서 배경식을 끄집어 왔어야 되는데 유리수에 대한 지식으로서. 근데 요걸 증명할 때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P분의 Q, 서로소인 P분의 Q로 일반화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 이미 어떤 배경식이 있기 때문에 참인명제 하나가 이미 얻어졌지. 그치. 루트 5가 유리수라는 게, 또 시작이다.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1번에서. 그러니까 굳이 P분의 Q의 구조가 아니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1번의 결과의 사실을 이용해서 바로 증명할 수가 있게 돼요. 재산이 하나 생긴 거야. 이런 문제 연계성 가지고 논술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 여기 귀류법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문제들이 문항간 연계성을 이용해서 뒤로 가면서 점점 앞에 거를 갖다가 정벌해서 뒤에 거 해서 제일 어려운 것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로 구조가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논술 문제 풀다가 방향성을 좀 잃으면, 뒤에 어려운 문제에서 방향성을 잃으면 그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제시문과 문제에서, 그리고 특히 문항간 연계성을 위해서 앞문제의 정보로서 요것과 관련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부분과 관련된 정보가 없을까?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귀류법은 그거에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로서 이거는 귀류법 자체라기보다는 귀류법을 논술 문제화 했었을 때.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P분의 Q가 아니라 유리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A라고 놨을 때, 유리수 A라고 놨었을 때. 그리고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치, 이것도 목적성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변형 목적이, 시계 변형 목적이 루트 5에 대해서 정리해버리는 거야. 루트 5는 뭐뭐뭐뭐 해가지고 써는 거야. 루트 5는 뭐뭐뭐뭐 이렇게 정리될 때까지 정리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그리고 오른쪽만 딱 보는 거예요. 오른쪽만 딱 봐서, 앞에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른쪽이 뭐가 되더라? 유리수가 되더라. 루트 5에서 정리했더니. 시정이 끝이야. 이러니까 A가 유리수를 했기 때문에 2A분의 2-A제곱, 이거 뭐가 되게 돼? 이거 유리수죠? 근데 앞에서 문제 1번에서 뭐라고 했어?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그것이 참이었으므로 이거는 어때? 이거 역시도 거짓인 명제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식변형의 목적은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이퀄 A에서 A에 대해나 A나 루트 7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루트 5가 남도록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 사실, 1번에서의 그 결과의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의 명제, 참거짓을 판단해주는 전제의 명제가 어디에서? 앞의 문제에서 정보가 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의 배경식을 끌어다가 전제의 명제로 사용하는 문제들보다는 논술 문제 특성상 앞의 문제의 정보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귀류법 문제는, 귀류법을 적용하는 문제들은 문제 1번에 출제되기보다는 보통 2번, 3번과 같이, 그치? 조금 뒤쪽에서 앞문제 정보를 이용해서 앞문제 결과에 이배됨을 보임으로써 증명하는 방식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런 구조들을 알고 실전에서 적용하면 조금 더 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3시 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은